싸늘한 아웃백의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합니다. 유칼립투스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낡은 목장 주택의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절망적인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앵거스 맥그리거, 거친 호주 땅에서 3대째 양을 키워온 목장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장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 혹은 현지인들이 딩고라 부르는 개걸스러운 포식자 무리가 그의 생업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철조망 너머 양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와 늑대들 사이에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개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는 무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중형견,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천지입니다. 앵거스는 생각합니다. 절망스러울 정도로 쓸모없는 진도. 저 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짖지도 움직이지도 양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어둠을 응시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선 한 남자와 누구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 마리 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늑대 무리의 교활한 지략에 맞선 천지의 숨막히는 반격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지형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대결,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오해와 불신을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동방의 개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절망의 땅에 새로운 전설을 새기는지 그 위대한 힘의 근원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거스 맥그리거의 아침은 언제나 잿빛 절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목장으로 달려나가 밤사이 희생된 양들의 사체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끔찍한 일과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충직했던 목양견, 켈피종의 맥스와 루시는 한 달 전 늑대 무리와의 사투 끝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후로 앵거스의 목장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 늑대들은 영리하게도 그의 총과 함정을 피해 양들을 한두 마리씩 물어갔습니다. 마치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아내 클라라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오랜 친구 잭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앵거스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잭슨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앵거스,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한국에 진돗개라는 개가 있네. 양을 모는 재주는 없지만 자기 구역을 지키는 본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내가 아는 분을 통해 한 마리 보내주겠네. 앵거스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아시아의 개가 호주의 흉포한 딩고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단 몇 주 후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나무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앵거스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색 털을 가진 다부진 체격의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나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앵거스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천지텐디라는 이름이 적힌 목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참으로 거창한 이름이라 생각하며 앵거스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목장으로 돌아온 앵거스는
천지를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 근처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천지가 최소한 위협적으로 짖거나 양들 주위를 맴돌며 경계태세를 취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녀석은 양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목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배기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앵거스는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쳐봤지만 천지는 귀를 쫑긋거릴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잭슨이 늙고 고집 센 똥개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앵거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는 여전히 천지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개는 겁을 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멍청하거나 늑대들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도망칠 게 뻔해. 클라라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저 개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앵거스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낡은 사냥총을 옆에 두고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고요하고 무심한 이방견은 앵거스의 절망을 끝낼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갈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 밤은 깊어지고 운명의 시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기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앵거스는 동이 짙으자마자 달려나갔지만 양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더욱 커졌습니다. 어쩌면 어젯밤은 늑대들이 운 좋게 다른 사냥감을 찾았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덕 위를 보니 천지는 밤새 그 자리를 지킨 듯 앉아 있었습니다. 앵거스가 다가가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모습은 경계심 넘치는 파수꾼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룻밤 노숙을 한 게으른 개처럼 보였습니다. 앵거스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나 천지는 앵거스의 모든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천지를 양떼 가까이 데려가 보려 했지만 천지는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앵거스가 아끼던 켈피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들을 몰아 한 곳에 모으는 시범을 보여주어도 천지는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건 당신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거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봐, 네가 할 일은 저 양들을 지키는 거라고.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할 거면 못하러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거야. 그의 고함에도 천지는 꼬리를 흔들거나 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앵거스를 쳐다볼 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천지의 하루 일과는 지극히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장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한 바퀴를 돌고 이내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서 목장 전체를 그리고 그 너머의 지평선까지를 관망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장을 둘러싼 모든 공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새들의 움직임,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하나까지도 그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앵거스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시간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목양견이라면 마땅히 양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그 모든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서양의 목양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입니다. 보더콜리나 켈피 같은 종들은 협력을 통해 양떼를 통제하고 보호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그들은 목동의 지시에 따라 양들을 특정 장소로 몰거나 흩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수백 년간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노루 같은 맹수를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무리로 사냥해온 사냥개이자 경비견입니다. 그들의 DNA에는 통제가 아닌 영역 방어의 본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떼는 보호해야 할 가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무리의 일원 혹은 재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양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영역의 경계를 순찰하고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앵거스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앵거스의 실망감은 절망으로 그리고 이내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지를 실패한 투자로 규정하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저 개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클라라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앵거스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장의 손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남편은 이름도 모를 동양의 개 한 마리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앵거스는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었고 클라라는 창밖 언덕 위에 앉아있는 천지의 실루엣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실패를 조롱하는 기념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내리자 천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양떼가 있는 곳이 아닌 목장의 가장 외곽 울타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앵거스는 마침내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저놈 봐. 결국 도망가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는 천지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목장을 떠나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천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앵거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앵거스는 천지가 도망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사냥총을 벽에 기대놓고 위스키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천지는 어제와 똑같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양들은 무사했습니다. 앵거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나? 그럼 밤새 어디서 뭘 한 거지? 그는 천지에게 다가가 몸을 살폈지만 어디 하나 다친 곳도 흙먼지가 심하게 묻은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유히 밤 산책이라도 다녀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앵거스는 잠을 자는 대신 천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천지는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장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앵거스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습니다. 천지는 울타리를 따라 마치 숙련된 순찰대원처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그는 킁킁거리며 땅의 냄새를 맡고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워 어둠 속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외부의 침입 흔적을 찾는 고도로 집중된 순찰 활동이었습니다. 천지는 몇 시간에 걸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목장 경계 전체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앵거스는 그 끈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신의 켈피들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경계를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떼 주변을 맴도는 데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앵거스는 여전히 천지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개 한 마리의 의미 없는 배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경계를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늑대들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속수무책일 텐데. 그는 천지의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앵거스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천지가 종종 울타리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곳을 빠져나가 목장 바깥쪽까지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앵거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소리쳐 천지를 안으로 불러들이려 했지만 천지는 자신의 순찰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앵거스의 마음속에는 저 개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떠날 놈이다. 신뢰할 수 없어! 라는 불신이 더욱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는 천지가 밤마다 보이는 이 기이한 행동이 사실은 늑대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습성이 드러납니다. 진돗개는 대담성이라는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용감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위협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오히려 적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규모, 경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울타리 밖으로 나갔던 것은 탈출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남긴 냄새와 흔적을 추적하며 그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적을 목장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정보를 수집하는 고도로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앵거스는 이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샘 관찰을 계속하던 앵거스는 결국 지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천지는 그저 주인의 속도 모르고 밤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고집불통 개일 뿐이었습니다. 아내 클라라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앵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지도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마친 천지가 돌아와 앵거스의 방문 앞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실내로 들어오려 하지 않던 녀석의 이상 행동이었습니다. 앵거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자 천지는 무언가 다급한 신호를 보내듯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밖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천지는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목장에 닥쳐올 새로운 위기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첫 번째 기회가 될까? 앵거스는 마지못해 손전등을 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끄는 천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천지의 이끌매 따라 앵거스가 도착한 곳은 목장 남쪽 구석,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낡고 녹슨 철조망이 폭우로 쓸려온 토사에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된 구간이었습니다. 앵거스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천지는 그 앞에서 멈춰 서서 킁킁거리며 땅에 코를 박고는 앵거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앵거스가 손전등을 비추자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수많은 발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늑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순간 앵거스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양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울타리가 뚫린 흔적을 찾지 못해 의아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정문을 공격하는 대신 가장 취약하고 예상치 못한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해 목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앵거스는 망견자실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태만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려준 천지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그저 밤마다 배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의 침투 경로를 정확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앵거스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았지만은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을 완전히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것일 뿐이라며 애써 천지의 공을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앵거스는 이웃 목장 주인 브루스의 따가운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앵거스와 대대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만하고 입이 거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앵거스가 아시아에서 이름 모를 개를 들여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펍에서 마주친 브루스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앵거스! 아직도 그 아시아 잡종개를 데리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는 양을 몰기는커녕 양 근처에도 안 간다던데 차라리 허수아비를 세워두는 게 낫겠어.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앵거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루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켈피 챔프를 거론하며 앵거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챔프는 작년 목양견 대회에서 우승한 놈이야. 네가 원한다면 새끼 한 마리 값을 싸게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상한 개는 그냥 동물보호소에나 보내버리라고. 브루스의 조롱은 앵거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그리고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목장의 재정적 압박과 이웃의 경멸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천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천지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작에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고요하고 무심한 개가 자신의 삶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호주 아웃백의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땅에 드문드문 떨어져 사는 목장주들에게 이웃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반자이자 동시에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가뭄이나 산불 같은 재난이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를 돕지만 평상시에는 각자 목장의 생산성이나 가축의 품질, 목양견의 능력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서열 경쟁을 벌입니다. 앵거스가 브루스의 조롱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의 목장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앵거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천지가 앉아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지는 낯선 침입자를 대하듯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앵거스임을 알아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멀리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앵거스는 천지의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개를 이해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 잭슨에게 전화해서 널 돌려보내야겠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말에 천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듯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앵거스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듣고 있는 거야. 넌 해고야?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앵거스는 몸을 떨었고 천지는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앵거스의 결정은 과연 확고한 것일까? 아니면 이 밤 그의 결심을 뒤흔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 앵거스가 천지를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늑대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짖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앵거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덕을 내려와 양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기판의 말을 옮기듯 몇몇 힘세고 경험 많은 수샹들의 옆구리를 주둥이로 툭툭 치며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양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천지의 단호하고 차분한 태도에 압도되어 순순히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양들도 리더격인 수샹들이 움직이자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앵거스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지는 양떼를 목장 중앙의 넓은 초원이 아니라 양쪽이 가파른 언덕으로 막혀 있고 입구가 좁은 작은 계곡 지형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늑대들이 습격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사방이 트인 곳에서는 무리가 양떼를 포위하여 흩어놓고 약한 놈부터 사냥하는 것이 늑대들의 방식인데 천지가 선택한 장소는 그러한 전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좁은 입구를 통해서만 공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한 마리씩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지가 지난 며칠간 목장을 관찰하며 찾아낸 최적의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지형의 이점을 100% 활용하는 놀랍도록 지능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앵거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지가 양들을 몰지 않았던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습성이 극도로 교활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책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앵거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지가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모두 대피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돗개의 타고난 사냥꾼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에서 진돗개는 단순히 힘으로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를 절벽이나 바위 틈 같은 궁지로 몰아넣어 움직임을 봉쇄한 뒤 결정타를 날리는 영리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천지는 이러한 사냥 본능을 목장의 지형에 완벽하게 적용하여 양떼를 보호하는 방어 전략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들이 계곡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천지는 좁은 입구의 정중앙에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그는 홀로 그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는 앵거스가 알던 무기력하고 무심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강력한 투지와 결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천지가 만들어 놓은 방어선을 보고는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거리를 둔 채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앵거스는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냥총을 들고 천지를 도우러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압도적인 기세와 완벽한 통제력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설픈 개입이 천지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온전히 천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천지 혼자서 저 굶주린 늑대 무리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늑대들은 이대로 물러날까? 아니면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릴 또 다른 교활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 밤은 더욱 깊어지고 목장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앵거스가 천지에 숨겨진 능력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집에서는 클라라가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 직후 앵거스는 총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총성도 비명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상 연락망으로 보안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보안관이 도착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천지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개 때문이야. 저 개만 없었더라면 남편이 저렇게 무모하게 뛰쳐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녀에게 천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자 남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재앙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앵거스가 천지를 데려온 날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개는 행운이 아니라 불운을 몰고 온 존재였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앵거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앵거스가 오늘 밤 무사히 돌아온다면 당장 내일 아침에 저 개를 치워버리라고 요구할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목장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 한 마리 때문에 남은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앵거스와 적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한편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버팽이라 불리는 경험 많고 교활한 늙은 딩고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목장을 약탈해 왔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춘 개는 처음 보았습니다. 좁은 계곡 입구를 막아선 천지는 마치 철옹성 같았습니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부하들만 희생될 것이 뻔했습니다. 실버팽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리 중 가장 발 빠른 녀석 2마리에게 신호를 보내 계곡의 양쪽 가파른 절벽을 타고 우회하여 뒤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면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측면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이미 그 수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 미세한 냄새의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늑대가 어둠을 틈타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자 천지는 일부러 정면에 있는 늑대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짖으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귀는 정확히 절벽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거의 절벽 중턱에 다다라 방심한 순간 천지는 땅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주둥이로 밀어 절벽 아래로 굴려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굴러떨어진 돌은 절벽을 오르던 늑대들의 발을 헛디디게 만들었고 놀란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의 공격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지물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명백한 지능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전략가입니다. 실버팽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간파당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개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단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공격을 위한 일시적인 퇴각일 뿐이었습니다. 늑대 무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긴장감이 잠시 풀렸습니다. 앵거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여전히 입구를 막아선 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앵거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천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늑대들은 이대로 완전히 물러간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더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일까? 앵거스의 집에서는 아내 클라라가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의 운명과 한 가족의 미래가 이제 동방에서 온 이름 없는 개 한 마리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물러간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앵거스는 여전히 총을 든 채 천지의 곁을 지켰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기묘하고 장엄한 대결의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빗줄기는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졌고 흠뻑 젖은 앵거스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라도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의 바위 아래로 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계곡 입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털은 몸에 착 달라붙어 왜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올지 모를 적의 미세한 발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개가 보여주는 책임감과 헌신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천지를 재단하고 무시해 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천지의 모습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고독하고 위대한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앵거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녀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현재 그는 천지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불신과 경멸뿐이었습니다.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 것 외에는 따뜻한 손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그들은 애교를 부리거나 복종적인 태도로 주인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이 가장 위험하고 절실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인을 지킴으로써 충성을 증명합니다. 이를 일편단심, 이편단심의 충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주인으로 인정한 상대에게는 평생 변치 않는 마음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천지는 앵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목장을 자신의 영역으로 이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앵거스의 냉대와 불신 속에서도 천지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거스는 추위와 피로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천지의 고든 자세를 보자 참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 밑에서 나와 천지와 함께 비를 맞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앵거스가 천지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뢰의 표시이자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천지는 앵거스가 옆에 다가오자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앵거스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한 신뢰와 유대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폭우는 늑대들의 시야와 후각을 방해하는 동시에 천지의 감각 또한 무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늑대들은 바로 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빗소리에 숨어 기습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파수꾼 천지는 이 악천후 속에서 과연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양떼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서 밤을 새우며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는 클라라는 이 밤에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사투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폭풍 후 치는 밤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실버팽은 철저히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에 젊고 혈기왕성한 늑대 하나가 그의 명령을 참지 못했습니다. 스카라고 불리는 이 늑대는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실버팽의 만류를 무시하고 빗소리를 방패 삼아 단독으로 정찰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빠른 발과 은신 능력이라면 저 개 한 마리쯤은 쉽게 따돌리고 양 한 마리를 물어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스카는 소리 없이 바위와 수풀에 몸을 숨기며 계곡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냄새를 씻어주고 발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그는 천지가 자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목표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스카는 마지막 도약을 위해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천지였습니다. 천지는 스카가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더욱 예민해진 청각으로 진흙을 밟는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감지해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약점을 보이는 척하며 스카가 방심하고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스카가 덮치려는 찰나 천지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스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진흙탕에 고꾸라졌습니다. 천지는 그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꽉 문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사냥 방식 중 하나인 일격필살이지 비샤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싸움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센 맹수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천지는 스카의 사체를 입에 물고 늑대 무리가 지켜보고 있을 언덕을 향해 보란 듯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실버팽과 늑대 무리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의 동료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실버팽은 깨달았습니다. 저 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목양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는 미련 없이 무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비를 피하고 있던 앵거스조차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천지가 잠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돌아온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 또한 자신의 공을 과시하듯 짖거나
앵거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경계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앵거스는 밤새의 긴장과 추위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천지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라라는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천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지를 오해했고 무시했고 심지어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목장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클라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늑대들은 정말로 완전히 물러간 것일까? 아니면 더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 앵거스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방에서 온 이 과묵한 개가 자신과 목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실버팽은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무리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던 스카가 눈앞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지도력에 큰 흠집을 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 진돗개는 힘뿐만 아니라 지략까지 겸비한 이제껏 만나본 적 없는 강적이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실버팽은 자신의 동굴로 돌아와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지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천지는 분명 강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실버팽은 양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무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이 정면에서 요란하게 공격하여 천지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쪽이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목장의 다른 취약 지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비견이라도 몸은 하나이기에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실버팽은 며칠 동안 사냥을 멈추고 천지와 목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천지가 낮에는 주로 언덕 위에서 목장 전체를 조망하고 밤에는 경계를 순찰한다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앵거스가 최근 무너진 울타리를 수리했지만 북쪽 지역의 오래된 나무 울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을 두 번째 공격 지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무리의 가장 경험 많은 늑대들로 정예 공격조를 꾸리고 자신은 양동작전을 펼칠 별동대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저 오만한 개를 무너뜨리고 목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진돗개와 늑대 딩고는 오랜 시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진화해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 생활을 통해 고도의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켰다는 점입니다. 늑대 무리가 협동 사냥을 통해 자신보다 큰 먹잇감을 사냥하듯 진돗개 역시 사냥 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천지는 홀로 늑대 무리의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야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을 넘어 고독한 전략가와 교활한 지휘관의 지략 대결이었습니다. 한편 목장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 동안 늑대의 습격이 없자 클라라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앵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천지가 보여준 초인적인 경계 태세를 떠올리며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천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최고급 사료를 가져다 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었으며 틈틈이 녀석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천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앵거스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클라라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천지가 얼마나 대단한 개인지를 설명해봤자 그녀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상한 계획에 홀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천지가 자신의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천지는 평소처럼 언덕 위에 앉아 있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방어적인 계곡 지형으로 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이끌고 목장 중앙을 가로질러 북쪽의 낡은 나무 울타리 근처 두 개의 거대한 바위가 병목처럼 길을 좁히는 지형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지난번 계곡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개방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천지, 거기선 안 돼. 그쪽은 너무 위험해. 앵거스가 소리쳤지만 천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묵묵히 양들을 몰았습니다. 앵거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천지가 마침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앵거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고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일까. 해는 저물고 있었고 늑대들의 총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기운이 목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천지의 기이한 행동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천지가 선택한 북쪽 병목 지형은 언뜻 보기에 사방이 트여 있어 방어에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앵거스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양들을 다시 안전한 계곡으로 몰고 싶었지만 지난밤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천지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천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천지는 양떼를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 좁은 통로 안쪽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 통로의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요새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공격자들은 오직 정면의 좁은 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앵거스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지형은 지난번 계곡과는 달리 뒤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늑대들이 바위를 타고 넘어오거나 측면의 넓은 초원을 통해 우회한다면 양띠떼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앵거스는 천지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지는 앵거스와 클라라가 사는 집이 훤히 보이는 곳에 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앵거스가 총을 들고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최적의 거리, 동시에 늑대들이 가장 경계하는 인간의 존재를 전장에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천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앵거스를 자신의 지원군으로 활용하는 상상 초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지형과 아군의 전력까지 고려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면 주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자신과 함께 싸우는 동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능력총을 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전에 이를 포함시키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백 년간 인간과 함께 사냥하며 협력해온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앵거스는 천지의 의도를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가장 강력한 사냥용 라이플과 실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클라라는 공포에 질렸지만 남편의 결연한 표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앵거스는 집의 2층 창문에 자리를 잡고 총구를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지가 있는 병목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지의 전략가가 되어 저격수로서 그의 전투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늑대들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실버팽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앵거스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클라라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실버팽은 계획대로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별동대가 남쪽 계곡, 즉 천지가 이전에 방어했던 장소를 요란하게 공격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지를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팽 자신은 전개 부대를 이끌고 진짜 목표인 북쪽 병목 지형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개가 남쪽의 소동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자신들은 손쉽게 양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쪽 지형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천지는 남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 병목의 입구에서 실버팽의 본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실버팽은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천지는 어떻게 늑대들의 양동작전을 미리 간파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독한 영웅과 교활한 지휘관, 두 전략가의 정면 대결은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운명의 사냥이 시작된 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실버팽이 이끄는 늑대 본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앵거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의 수가 어림잡아도 10마리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한데 모여 지축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앵거스는 그 압도적인 수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용맹하고 지혜롭다 한들 저 많은 수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총의 조중형을 들여다보며 가장 가까이 있는 늑대를 겨눴지만 어둠과 흥분 때문에 손이 미세하게 떨려 쉽사리 격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그의 뇌리에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라라 역시 창문 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과 저 이름 모를 개가 벌이는 무모한 저항이 그저 비극적인 최후를 앞당기는 몸부림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이어 들려올 끔찍한 비명과 양들의 절규를 참아 들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진작 남편을 말리지 못했을까? 왜 저 개를 내쫓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에 휩싸였습니다. 목장의 평화롭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중심에 선 천지는 조금의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꼬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네 다리를 땅에 굳건히 박은 채 마치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할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실버팽은 천지가 자신의 양동작전을 간파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수적 유세를 믿고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크르릉! 그의 울음소리를 신호로 늑대들이 일제히 천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앵거스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는 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방가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지는 늑대들이 좁은 병목 지형으로 들어오도록 일부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두에 있던 늑대 2마리가 길목이 열렸다고 판단하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드는 순간 천지는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며 그들의 머리 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착지와 동시에 몸을 돌려 뒤따라오던 3번째 늑대의 옆구리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의 사냥 기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기술인 뒤돌려치기와 유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적의 측면이나 후방, 즉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기술입니다. 늑대들은 선두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대열이 엉키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좁은 통로 안에서 서로 뒤엉키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천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공간을 마치 춤을 추듯 오가며 늑대들의 다리와 옆구리를 물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늑대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좁은 지형 때문에 동시에 천지를 공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수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천지는 1대 다수의 싸움을 1대1의 연쇄적인 싸움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전술의 유래는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용맹한 장수들이 좁은 협곡이나 성문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아냈던 병목 전술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적의 수적 유세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는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온 한민족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생존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천지는 그 지혜를 본능적으로 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앵거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자신이 총을 쏘는 것이 오히려 천지의 완벽한 전술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의와 존경의 눈빛으로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고독한 영웅의 장엄한 전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밤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천지는 이 불리한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활한 실버팽이 이 혼란을 수습하고 반격에 나설 또 다른 비책을 꺼내들게 될까? 피와 함성이 뒤섞인 전투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10마리가 넘는 늑대 무리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천지는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 전장의 흐름을 읽고 지배하는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병목 지형은 완벽한 킬 존 킬 존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했고 천지는 그 혼란을 틈타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천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달려드는 늑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는가 하면 땅을 낮게 파고들어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바위를 발판 삼아 뛰어올라 위에서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은 힘의 낭비가 없었고 오직 적의 급소만을 노렸습니다. 늑대들은 점차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적에는 자신들이 알던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달랐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까지
마치 전투를 위해 태어난 정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버팽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예 부대가 이름 모를 개 한 마리에게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리가 전멸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후퇴를 명령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끝낼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의 다른 늑대들에게 계속해서 천지를 공격하게 하여 그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동안 자신은 뒤로 물러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앵거스는 조중형을 통해 실버팽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저놈이 우두머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놈만 쓰러뜨리면 이 싸움은 끝난다. 키지크는 다시 한번 총을 들어 실버팽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늑대들이 시야를 가려 좀처럼 기회가 나지 않았습니다. 앵거스는 초조해졌습니다. 천지는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늑대들의 이빨과 발톱에 군데군데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인 지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진돗개는 단거리 주파 능력은 서양의 사냥개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한 추격이나 전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엄청난 지구력과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척박한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몇 날 며칠이고 달리며 사냥감을 추적해야 했던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된 기질입니다. 천지는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실버팽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천지가 다른 늑대의 공격을 피하느라 잠시 균형을 잃은 틈을 타 그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천지의 옆구리를 덮쳤습니다. 안 돼. 앵거스는 비명을 지르며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탱! 결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실버팽의 날카로운 이빨이 천지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천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앵거스의 총알은 실버팽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을 뿐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늑대들은 쓰러진 천지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앵거스는 절망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위대하고 용맹했던 영웅의 최후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천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무언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천지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은 이 처절한 전투의 결과를 어떻게 뒤바꾸게 될까? 전장의 모든 시선이 쓰러진 영웅의 마지막 몸부림에 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천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실버팽의 이빨이 자신의 옆구리를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는 실버팽이 더 깊이 물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무기 삼아 실버팽을 넘어뜨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거대한 두 짐승은 엉겨 붙은 채 그대로 진흙탕 위를 굴렀습니다. 다른 늑대들이 그들을 덮치려 했지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난투극 속에서 쉽사리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천지는 바로 이 짧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 늑대, 실버팽의 목이었습니다. 그는 엉겨붙은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실버팽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실버팽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치명타를 날렸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한번 목표를 문 진돗개의 턱,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기질 중 가장 무서운 투지와 악착 같음입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한번 우위를 점하거나 혹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겠다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혼입니다. 이는 마치 적장과 함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버팽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자 그를 따르던 늑대 무리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무적의 지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늑대 무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앵거스는 창문 너머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영웅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적장의 목을 베는 마치 고대 서사시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지는 혼자 힘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실버팽의 몸부림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천지는 그가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힘겹게 입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었고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늑대들의 뒷모습을 그리고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양떼를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앵거스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총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천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영웅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천지의 상처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천지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괜찮습니다. 주인님, 이게 제 임무인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 앞에서 앵거스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통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상처 입은 영웅 천지는 이 밤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내 클라라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피비린나의 나는 전투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동이 트는 새벽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앵거스가 상처 입은 천지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집안에서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목장의 풍경과 쓰러진 늑대들의 사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천지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앵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앵거스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천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앵거스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내쫓으려 했던 개가 사실은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과 불신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나 여보, 어서요. 천지를 집 안으로 옮겨야 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앵거스는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천지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천지를 집 안거실 가장 따뜻한 벽난로 앞에 눕혔습니다. 클라라는 곧장 달려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고 앵거스는 마을의 수의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다오. 부부는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 특유의 정칭이라는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애정이나 동정심을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과 미운 정, 고운 정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앵거스와 클라라 부부는 짧은 시간 동안 천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미안함과 고마움 등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들과 천지 사이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끈끈한 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천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이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수의사 톰슨 영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지의 상처를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늑대 무리와 싸우기라도 한 겁니까? 이 정도 상처를 입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군요. 그는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다 출혈과 쇼크로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앵거스와 클라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톰스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마친 뒤 이제는 이 녀석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간절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천지의 곁을 지키며 물을 떠먹이고 상처를 돌봤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전에는 앵거스를 조롱했던 이웃들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앵거스를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브루스는 자신의 켈피 챔프가 늑대 한 마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없이 위스키 한 병과 최고급 육포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전하는 사과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천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얕은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앵거스는 매일 밤 그의 옆에 누워 한국에서 그를 보내준 친구 잭슨에게 들었던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지막이 들려주었습니다. 천지야, 너희 조상들은 호랑이도 잡았다면서 이까지 상처에 지면 안 되지. 일어나야 해. 네가 지켜낸 이 목장을 함께 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죄와 화해의 시간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과연 천지는 모두의 염원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새벽은 영웅과의 슬픈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될까? 목장의 모든 생명이 그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앵거스가 지쳐 잠시 졸고 있을 때 얼굴에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의 뺨을 핥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
천지야. 그가 놀라 소리치자 클라라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천지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부부를 향해 고맙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가져온 미지근한 우유를 조금씩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영웅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지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절뚝거리면서도 목장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영광의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위험 있어졌습니다. 앵거스와 클라라는 더 이상 그를 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장의 수호신이자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천지는 이제 더 이상 언덕 위에서 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앵거스가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서 부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천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아웃백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앵거스의 목장을 찾아와 늑대들의 사체와 천지의 상처를 직접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과묵한 개가 홀로 늑대 무리를 격퇴했다는 이야기는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아시아 잡종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를 아웃백의 유령 혹은 고요한 파수꾼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변화는 이 지역의 늑대 딩고들이 더 이상 앵거스의 목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지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천지는 무력으로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평화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동물 행동학에서도 종종 관찰되는 알파 개체에 의한 영역 안정화 현상과 일치합니다. 강력한 포식자가 특정 지역을 장악하면 오히려 그 주변의 생태계가 안정되고 하위 포식자들의 무분별한 활동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앵거스의 목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늑대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 양떼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은행 빚을 모두 갚았고 목장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없이 양떼를 지키는 동방의 개, 천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앵거스는 천지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노을 지는 목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천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천지야, 네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내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고 비웃었지. 하늘과 땅이라니.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 너는 정말 이 땅의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천지는 대답 대신 앵거스의 손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거친 호주 아웃백의 땅과 동방의 신비로운 게, 그리고 한 인간의 마음이 노을빛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천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고요한 파수꾼으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주 아웃백의 거친 땅에서 펼쳐진 진돗개 천지의 영웅적인 활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선입견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요란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겸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앵거스와 클라라 부부가 천지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듯 우리 역시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천지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 유산을 따라서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